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정혜권 기자의 재건축 인사이드 정혜권입니다. 저희가 재건축 인사이드는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한 2달 정도 됐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 마침 재미있는 소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재건축 인사이드 주제는 법 왜곡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실 겁니다. 야, 재건축과 법 왜곡죄가 무슨 상관이냐, 이건 정치적인 이슈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이번 주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좌판에 우판에 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가르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성공이냐 실패냐만 존재를 하고, 재건축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정치적 이념과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인사이드에서 왜 하필이면 법 왜곡죄를 갖다가 주제로 삼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게 정치적 이슈를 제외하고라도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며 수많은 재건축 조합들과의 어떤 연관선상과 인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 보아왔던 법 왜곡죄는 1호 사건이라고 하죠. 판사들을 고소한 얼마 전에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사건들, 이러한 사건들만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실체를 보게 되면은 그것 이외에 우리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법 왜곡죄가 무엇이길래 이 정도로 주장하느냐 하면은 수사 단계, 기소 단계, 그리고 재판의 결과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왜곡하거나 부당한 이익 등을 이유로 잘못된 판결, 수사를 진행했을 때 처벌 가능한 조항입니다. 최고 10년까지 징역형을 살릴 수 있는 매우 중범죄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과 백이 있으면은 웬만한 사건도 덮어버릴 수 있다. 왜 이런 주장들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판사는 그동안의 성역에 가까운 직업이었습니다. 헌법에 보장했다시피 해임이 안 됩니다. 해고가 안 됩니다. 탄핵에 의한 파면만 가능합니다. 근데 판사를 탄핵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국회 동의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겠죠. 실제로 현직 판사 한 분이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징계 처분으로 끝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판사에 대한 어떤 징계 파면은 매우 어려운 구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판결할 때 기준점이 없습니다. 물론 뭐 승진이라든가 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은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러한 잘못들을 하시는 판사들은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다가 판결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게 가장 모호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양심에 따라서라는 거는 판사분들의 각각의 양심이 잘못됐으면은 견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당 판결을 뒤집어 엎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항소심이라든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뒤집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항소심에서 한번 그렇게 결정이 내려지면은 대법원 가서는 거의 뒤집어 엎기가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 판결을 갖다 다시 번복했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로 인해서 이미 수많은 고통을 받고 수많은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감정적 고통을 판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집계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그 많은 판사들 중에서 5% 미만의 판사분들이 그러한 판결, 귀찮아서 낼 수도 있고 혹은 본인과 인맥, 학연, 지연 등으로 해서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고 금전적 이익에 의해서 그러한 판결을 내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부 극소수의 그러한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대다수의 성실한 판사분들이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권위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 왜곡죄가 적용이 됨으로써 이러한 판결들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판사들의 판결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판사가 아닌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교도소까지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한 판단, 중립적인 재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느냐? 재건축 지역주택 혹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것들이 무엇인고 하니 가처분 소송입니다. 이 가처분 소송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도 꽤 오랜 시간 다뤄봤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구로구에 있는 모 조합에서 어저께 가처분 소송 결과 비대위 측이 패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데 9가지 정도의 잘못된 항목과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각종 증거가 들어갔는데도 판사분들이 무려 6개월 가까운 고민을 하셨다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가처분이 6개월 정도 간다는 건 형사재판보다 더 오랜 시간이 갔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가처분이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차지하더라도 법에 나와 있는 법조항이 엄연히 존재하는 제목으로다가 증거까지 첨부해서 보냈는데 판사는 본인의 양심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주장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남양주 진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가 전임 조합장이 해임총회를 했을 때 병원에 수술해서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해임총회하는 날이 아마 수술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총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또 조합원 자격을 팔고 나간 사람들이 한 7, 8명 정도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제가 봤을 때 이게 신분증이야? 라고 의심이 갈 정도로 새카맣게 복사가 된 신분증도 첨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총회 자체가 조작되고 문제가 있다는 걸 방증을 하는데 이 사건도 10개월 정도 가처분 재판부가 끌고 있다가 결국은 패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럴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술하고 있는데 조합총회에 참석을 했다고 수술하면서 판사님은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결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입니다. 판사분들이 바로 피의자 이권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재건축조합에서의 가처분 소송은 앞으로는 조금 더 공정해질 예상입니다. 다만 판결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 중에 검찰과 경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제 수사권이 사실상 박탈 상태로 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실제 적용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적용이 된다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뭐 간혹 나올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검찰들은 법 왜곡죄 조항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누가 이게 가장 적용 대상이 되느냐? 경찰입니다. 우리나라 경찰 중에 수사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약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됨으로써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아직까지는 법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시간이 길게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되게 가해자가 억울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 법조인들이 한결같이 이거는 무조건 폭행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수사 결과 폭행 아닙니다 라면서 무혐의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반대로다가 이게 왜 죄야? 나는 저런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죄가 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못된 수사는 모두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증거가 잘못됐다 혹은 오염된 증거를 사용했다 이러한 논리가 아닙니다. 편향적 수사, 편파적 수사, 부당한 수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경찰관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간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불만들은 일선에서 성실하게 수사를 하고 계시는 경찰에 대한 불만이 아닌 경찰의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경찰분들은 이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조금 더 세심하고 배려심 있는 수사 그리고 공정하고 엄격하며 법을 원리 원칙대로 적용할 수 있는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법 왜곡죄가 적용이 된다면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사의 판결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은 지금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업무가 과중되고 보나마나 더 많은 고소 사건이 몰려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불안감, 불만 혹은 분노가 상당 부분 희석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법 왜곡죄는 정치성을 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은 부분 희석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재판까지 가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문제가 아니라 재판이 문제라고. 판사의 권위와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언행이 피해자, 피의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꾸 간과하시는 것 같다고. 분명히 판사는 중립적 위치에서 중립적인 판결을 하셔야 되는데 한쪽 눈만 감은 니케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불만과 이러한 의문점들이 이번 법 왜곡죄의 적용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희석되길 바라며 재건축에 관련된 수많은 소송과 재판들이 조금 더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을 받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곤입니다.